아니 근데 우판이 뒤에 공간이 더 많아요. 아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이렇게? 들어와. 야, 쭉 밀어. 야 한 명 더 들을 수 있을 것 그냥 같은데? 한 명 더 들어. 나오래. 비벼보지 말래. 나오래. 아 참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어? 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솔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EV4의 GT 라인이랑 GT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위장막으로 EV4의 실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외장이나 뭐 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뭔가 조금 아쉬웠죠.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K8이 옆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EV4와 K8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또 한번 다시 봤지만 정말 K8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EV4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가격이에요. 아니 차 생각보다 세단 형태로 나와 있고 비율도 그렇고 생각보다 존재감이 괜찮다. 그런데 이 차가 그래서 얼마에 출시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얘는 EV4예요. 숫자가 EV3보다는 높죠. 게다가 휠 베이스 역시도 17cm인가 18cm가 더 길어요. 그러면 EV3보다는 당연히 비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서는 EV3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EV3가 잘 나가는 이유도 뭐예요? 캐스퍼 EV가 인기 많은 이유도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차가 잘 나오더라도 가격이 괜찮아야지만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EV4가 아직 정확한 가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EV3랑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 그 관계자분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괜찮게 내놔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EV4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먹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뭐 없나? 오프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러는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랩을 써. 카랩.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랩에서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싹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팀의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팀의 내 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차 용서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이 차는 GT 라인이에요. GT 라인은 범퍼 디자인도 다르고 요 휠아치 클래딩이나 이런 몰딩들이 블랙 하이 그로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EV4를 봤을 때 EV6처럼 이 중간에 있는 DRL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반이나 GT 라인이나 똑같이 DRL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좌우 끝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에요? 기존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 그러면 기역자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통일된 패밀리 룩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물론 화살표 모양이 이런 포인트는 기존과 비슷할 수 있지만 약간 다른 좌우 끝에 DRL을 위치하면서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트렁크가 없네요? 트렁크 없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유압식 폴대가 아니라 꼬챙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커버로만 되어 있는데 차급인 만큼 여기에 이제 링 같은 것도 아이오닉 9 같은 경우, EV9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강성 링 같은 거를 달아 놓거든요. 근데 EV3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고 트렁크도 따로 빠지네요. 이거 안에 이렇게 도장 안 된 거는 이거 신경 안 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런칭 테스트 카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거고 실제 양산된 차는 이 안쪽까지도 신경 써서 나올 거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아쉬운 건 그냥 트렁크와 유압식 리프트가 아닌 요 폴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차가 생긴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첫 세단이라는 거에 있어요. 세단.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형태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뒤에가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돼가지고 해치백 형태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EV4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라 세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이 EV4도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안 하지만 해치백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치백 스타일을 빼고 세단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저항계수. 전기차 하면은 공기저항계수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공기저항계수가 내연기관에도 정말 중요하지만 전기차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 공기저항계수를 낮추면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죠. 지금 이 EV4는 EV3랑 거의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서스펜션 81.3kWc, 배터리 용량도 똑같고 여기 들어가 있는 CCNC, 그 다음에 i페달 3.0, 그리고 뭐 AI라든지 뒤쪽에 있는 후륜 부싱 같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17인치 기준으로 EV3가 롱레인지가 501km가 가거든요. 그런데 EV4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배터리와 똑같은 차대,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심지어 EV3보다 17cm가 더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533km예요. 그러니까 30km 이상이 주행거리가 늘어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행거리가 늘어났지? 배터리의 효율이 더 좋아졌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공기저항 개수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EV3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스타일이고 공기저항 개수가 CD 0.27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EV4 같은 경우에는 0.23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기저항 개수가 낮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533.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아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멀리 간다. 그런데 가격은 EV3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세단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젊은 소비자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차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세단이에요. 그러면 세단이 보여줘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저 원래 세단파였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단을 되게 좋아했어요. RV 차량들, SUV, 뭐 밴, 이런 차량들에서 느끼지 못한 이런 세단만의 탄탄한 주행감을 좋아도 했었고, 그리고 낮게 깔리고 우아하게 빠진 이 라인들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EV4 후면부에서도 딱 보여지는 것처럼 차 자체 느낌이 되게 뭔가 떠 있습니다. 떠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럼 밑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보호를 위해서 최저 지상고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옆에만 보면 얘가 세단이야? SUV 같은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면은 그냥 EV3나 뭐 EV6 같은 느낌을 받지만 이 느낌을 깨기 위해서 세단에 들어갔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존 세단과는 다른 차별점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 휠아치 클래딩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SUV나 CUV에 들어가는 포인트인데 이번 EV4는 세단이지만 세단과 다른 파격적인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휠아치 클래딩도 들어간 거죠. 근데 차이점은 아까 저는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지만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면 어때요? 이 길어진 라인들, 그러니까 이 쭉 보면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딱 이 부분만 보면은 해치백 느낌이 나요. 실제 EV4의 해치백이 여기서는 해치백이 세단과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 이런 디자인들도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타볼게요. 영상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결국 이 EV4는 EV3를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경쟁 차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EV3는 이 2열에 앉았을 때 이 시트 자체가, 저번에도 저희가 EV3 대 시승기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공간만 넓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트의 길이도 중요하다고.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이 밑에 시트가 EV3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좀 뜨고 뭔가 앉았을 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EV4는 레그룸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트도 길어가지고 딱 앉으면 차가 되게 넓다.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K8 정도 수준에 되는 이 공간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런 재질도 EV3보다는 조금 더 저는 좋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완전 급이 나눠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전반적인 느낌이 EV3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라 세단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좀 여유가 안 나는 거 아니야? 헤드룸 공간이 좀 좁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영상에 보셨을 때 어때요?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죠? 이거는 디자인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얘는 지금 리클라이닝 시트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썬블라인드, 뒷좌석 커튼도 없는데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죠. 이게 왜 디자인과 연결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자세히 보면 이 A 필러부터 이어지는 이 C 필러까지 딱 이 부분이 기존 해치백 스타일인 EV3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뒷 유리가 누워집니다. 그러니까 세단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이음새 부분을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리어 스포일러를 추가를 하면서 이 해치백과 세단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리어 스포일러로 연결해 놔서 자연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스포티한 느낌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 뒤태가 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EV4를 아마 처음 보시는 소비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딱 우리가 차를 보면 그냥 대충 예상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휀다는 이렇게 생겼고 핸들, 뭐 전체적인 차 라인은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EV4를 딱 처음 보면 야, 이 차는 도대체 뭘까? 이 디자인은 도대체 뭐지? 이런 난해한 느낌이 들 때도 있으면서도 군데군데 이제 나눠서 보면은 차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직 우리가 이 차를 보기엔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애매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눈에 조금 익는다면 예쁘지 않을까?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저보다 뚱뚱하시네. 저 78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왜? 뱀망노 빵? 물살이에요. 안 들어가. 지금. 아니 빨리. 들어가. 싫어요. 내가 여기 왜 들어가요? 아니 사람들 궁금해할 수 있잖아. 아무 맨날 성인 남자 한 명만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들어가라고 여기를? 왜? 같이.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네. 근데 이걸 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남들은 한 명씩만 타는데 이 우파 채널에서 2명 타봐요. 사람들이 야, 이 채널은 역시 다르다. 사람 보통은 한 명만 타는데 2명 타네. 들어가십시오. 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닫아봐. 야 이거 닫으면 여는 거 없을걸요 이거? 열어주겠지. 야. 오오. 야 살려줘! 열어줘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우파님 뒤에 공간이 더 많아요.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이렇게? 쭉 밀어. 야 한 명 더 들을 수 있을 것 그냥 같은데? 한 명 더 들어. 나오래. 이제 비벼보지 말래. 나오래. 참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텐션 안 올리고 좀 차분하게 하렸더니만 갑자기 트렁크에 들어가가지고 트렁크 공간을 재고 있네요. 짱. 트렁크 공간이 넓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EV4의 트렁크 공간이 EV3랑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업선님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왜 제가 극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차의 그 디자인의 라인은 보통 한 요 정도까지 끊어지거나 뭐 트렁크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그냥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EV4는 앞에 프론토뱅도 좀 짧고 본넷의 길이와 그 다음에 트렁크도 지금 보면 여기만 열려요. 뭔가 좀 이 부분이 되게 짧지 않아요? 좀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트렁크 공간은 꽤 넓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EV3랑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EV3가 아니라 EV4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손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약간 이런 것들이 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텐데 EV3보다는 어쨌든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리시한, 스포티한 느낌은 EV3는 약간 조금 뭔가 가성비를 위한 가족들과 함께 타는 아니면은 도심에서 조금 더 편하게 타는 그런 차의 느낌이라면 EV4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티한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차가 딱 도로에 나가면 존재감 하나는 진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약간 무광 컬러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회색깔 컬러의 일반 EV4도 있지만 저는 차를 살 때 특히 기아차는 흰색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 스몰 큐브 헤드램프도 다 지금 들어와 있고 물론 여기에 GT 라인이 들어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차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이런 요소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작은 디테일 이거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이 밑에 도장이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플라스틱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차를 딱 멀리서 봤을 때 차가 뭔가 아기자기 오밀조밀 눈에 되게 많이 띄네? 이런 것들이 이런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밑에 사이드 하단에도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과 똑같은 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GT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화이트 컬러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EV4가 K8과 비슷하게 보이는 요소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향지 시등을 한번 켜볼게요.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 등이고, 방향지 시등은 이 밑에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는 기존에 있는 다른 EV 모델들처럼 DRL이 나오는 이 부분이 방향지 시등으로 바뀝니다. 외관은 진짜로 앞에가 짧고 뒤가 길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차의 비율과는 좀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게 트렁크 공간이 왜 이렇게 넓은가 생각을 좀 곰곰이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보통 세단이면은 이 폭이나 넓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좁아요. 그런데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겠죠. 자, 보면은 테일램프가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디자인된 경우도 있고, 이 트렁크 안쪽에 보면 이 커버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돔 형태로 안에가 이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트렁크 공간이 넓은 거죠. 테일램프도 좌우쪽 끝으로 쭉 밀고, 트렁크 이 중간 부분도 볼록 튀어나오면서 좀 약간은 좀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느낌이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의 깊이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재 공간이 꽤 넓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GT 라인을 보면 제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런 라인들도 GT 라인이 좀 더 극단적이에요. 뒷 범퍼의 이런 형상, 리어 쪽도 그렇고 사이드 쪽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로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 이 차량이 뭐 GT 라인 전용 컬러는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화이트 컬러였다면은 좀 더 이 블랙 하이그로시의 투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면 일반을 보게 되면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차체의 색깔이 컬러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GT 라인은 약간 좀 고성능 혹은 좀 더 스포티함, 약간 고급스러움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블랙 하이그로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제가 이런 세단 형태, 뭐 패스트백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지금 이 뒷 유리가 누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비가 왔을 때 트렁크를 열게 되면 이 빗물이 트렁크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뒷 유리에 물이 있는데 트렁크 열어서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EV4는 뒷 유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빈 물이라든지 눈이 들어갈까요? 보면 이렇게 배수로처럼 홈이 파여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 나왔을 때, 물이 흘렀을 때 사이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몰딩들도 지금 보면은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트렁크 쪽 안쪽으로 물이나 뭐 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딱 봤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EV4의 이 뒷 유리, 뒷 라인의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리어는 긴데 뒤 트렁크 쪽의 이 라인은 짧아서 이거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를 좀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웰컴 라이트랑 에스코트 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EV3 같은 경우에는 웰컴 라이트는 있었거든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그런데 EV4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도 들어갑니다. 이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가 처음 적용했었던 차가 뭘까요? K8입니다. K8에 적용되어 있었던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가 이 EV4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명칭 보면 카탈로그에 에스코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도 있는데 이거 옛날부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옛날부터 에스코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에스코트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기능이 되게 뭔가 막 화려하고 뭐 엄청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내가 지붕을 걸어가고 있을 때 라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빛이 켜져 있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불빛이 꺼집니다. 그게 에스코트 라이트예요. 그리고 그 웰컴 라이트도 비슷해요. 웰컴 라이트도 처음에 그냥 키를 가지 소지하고 가까이 갔을 때 라이트의 불빛이 켜지면 웰컴 라이트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웰컴 라이트나 에스코트 라이트를 부를 때는 뭔가 화려한 불빛이 뭔가 딱 움직이면서 되게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모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는 그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요.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요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가 처음 적용됐던 게 기아의 K8인데 EV4는 K8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도 있는 거예요. 이건 EV3랑 다릅니다. EV3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만 있고 에스코트 라이트는 없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는 자, 이렇게 웰컴 라이트는 앞에가 나오죠. 뒤에는 어떨까요? 자, 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불빛이 쭉 나오는 것처럼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EV 시리즈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불빛에 있는 이 DRL이나 테일램프에 있는 끝에 있는 요 등이 살짝 은은하게 불빛을 채워주면서 불빛이 나오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들은 결국에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충전을 하는 느낌을 이 라이트 쪽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 웰컴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동을 끄면은 여기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이 쭉 지금 대시보드랑 여기 도어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시동을 끄게 되면 심장 박동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규칙한 패턴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도어 쪽에는 안 들어오고 대시보드 쪽에만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차는 GT 라인이에요. 그래서 CCNC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 EV3 GT랑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인공지능 AI 뭐 이런 AI라 그러면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비서야 학습해서 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거 예전에는 그 EV3였나? 그 테마 해가지고 저기 미국 그 농구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EV4는 KBO 우리나라 야구 또 테마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거는 아직 그 테스트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내 공간을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딱 실내 탔을 때는 EV3나 EV6 그 다음에 EV9 같은 경우에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EV4 같은 경우에는 세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런 전반적인 시야라든지 이런 뭐 사각지대 이게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제가 운전을 못하고 좀 초보 운전인데 어떤 차를 사야 되냐, 뭐 작은 차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뭐 세단을 사야 되냐, SUV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작은 차를 사는 게 좋죠. 차가 작으면 운전이 쉽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단보다는 저는 SUV 사라고 얘기해요. SUV가 시트 포지션도 높고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기 때문에 차를 내가 전반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적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EV4는 세단 형태로 되어 있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면은 EV3와 EV6와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인 시야가 조금 더 나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EV3랑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가 비슷해요. 앞에 프론트 쪽이 짧잖아요. 그래서 전방에 이런 사각지대도 많이 없고, 물론 사이드 미러나 이 사이드 쪽은 조금 약간 대시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EV3보다는 올라와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시야를 좀 방해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딱 운전을 했을 때, 운전을 좀 못하는 초보분들이 탔을 때도 그렇게 막 차이가 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주행을 하면서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GT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 블랙 헤드라이닝이 또 추가가 됐죠. 요게 아마 GT 모델도 출시가 될 거예요. GT 모델 나오면은 요 위에랑 이런 것들이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바뀔 거고, 요 전방 주시 카메라 또한
EV4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EV3에 달려있을 때도 하극상이다, 그립 감지용도 카니발에는 처음에 안 들어갔는데 넣어주는 거 하극상이다, 소렌토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옵션들이 웬만한 걸 좋은 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전동 스티어링 휠은 빠져요. 급이 있기 때문에 전동 스티어링 휠을 빠지고, EV3랑 마찬가지로 수납함이 굉장히 넓어요. 이 슬라이딩 테이블, 요것도 EV3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수납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전 좋은 게 이게 컵홀더 형태가, 전 이런 플랩 형태로 된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센터 트레이가 넓기 때문에 내가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료라든지 이런 걸 넣을 때 이 작은 부분이 차를 오래 탈 때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카니발도 4세대 전기형이랑 페이스리프트 후기형이랑 센터 쪽 공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조금 넓어진 것만 해도 활용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센터 트레이가 넓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는 되게 좀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햅틱 버튼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EV9 때 처음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내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도 깔끔해요.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센터 쪽에도 많이 사용하는 홈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버튼은 따로 햅틱 버튼으로 나와 있는 거죠. 게다가 유튜브나 OTT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 렉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고 화질도 나쁘지 않고 말이죠. EV3랑 똑같이 하만카돈이고, 여기 지금 보면 100W 단자 있죠. 100W 단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이나 다 100W는 아니에요. 100W는 딱 한 개고 일반 단자 하나랑 100W짜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용 케이블을 써야 돼요. 100W면 진짜 엄청 전력이 센 거거든요. 근데 전용 케이블을 안 쓰면 화재 위험이 있고 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100W를 다 쓰려면 전용 케이블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댓글 보니까 이것도 또 액세서리 팔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EV4에도 만들어 놓은 거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를 사면 순정으로 이 전용 케이블을 하나 그냥 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EV4랑 EV3랑 또 차이는 요 슬라이딩 테이블, 요거 이 EV3는 이전에 이렇게 열리기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있으나 마나한 왜 굳이 이걸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EV4는 이렇게 뒤에 테이블로 쓸 수 있어요. 자, 뒤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전동 시트 조절하는 메모리 시트랑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시트는 운전석 이 도어 쪽 위에 달려 있습니다. 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죠. 이게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쪽 도어 쪽에 달려 있는 거는 저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디테일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요 이 센터 콘솔 요 커버가 지금 보면 여기 안에가 고무 패킹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 물건을 넣었을 때 미끄러져 가지고 흘러내리지 말라고 요 고무 패드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이쪽에 있고, 요게 문을 이제 덮고 닫을 때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요 위에도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신경을 써놓은 거죠. 게다가 요 위에 물건을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 강도가 약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강도도 꽤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만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도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도 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EV3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EV4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저는 EV4가 또 괜찮지 않을까. 또 이 차가 아직 주행을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EV3와 다르게 세단의 탄탄한 주행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세단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열 공간도 그렇게 좁지는 않다. 뭐 좀 아쉬운 거를 꼭 꼽자고 하자면, 저 이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그냥 가죽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난데, 예전에도 막 그 EV9 처음 나왔을 때, EV6 때도 뭐 재활용 페트병 소재를 사용을 했다, 뭐 무슨 뭐를 썼다 이런 해가지고 약간 소재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EV4는 그런 느낌 없이 꽤 고급스러운 소재와 느낌이라서 이런 부분은 칭찬해 줄 만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쉬운 것도 있긴 해요.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이 부분에 앰비언트 무드등이 나왔는데 2열에는 앰비언트 무드등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일반 모델이에요. 확실히 일반 모델의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 일반 어쨌든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라 그냥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개방감이 꽤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유리가 뒤까지 그냥 쭉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 면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파노라마 썬루프라 그래가지고 이 뒷유리가 뒤에까지 그냥 1차형으로 쭉 커가지고 개방감은 좋지만 실제로 열리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EV4는 이 공간도 꽤 많이 열리고요. 또 한 가지는 1열 이중 접합 유리로 유리가 다 내려갑니다. 요거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2열에 유리가 다 안 내려가가지고 좀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의 유리도 거의 다 내려갑니다. 90%까지 다 내려가고 조금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거의 다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2열의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2열은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모델이거든요. 이 차는 GT 라인은 아니지만 GT 라인과 다른 거는 이런 소재의 차이. 그다음에 이 블랙 헤드라이닝이 아닌 일반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콘솔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이런 이제 무늬 패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포인트들, 이게 도어 쪽과 약간 포인트로 같이 집어넣는 것들은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LED 등은 다 기본적으로 LED 등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EV4를 실제로 지금 보면서 생각보다 실물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진과 영상 티저가 공개가 됐을 때는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EV4 세단 형태로 그동안 전기차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찌 보면은 처음 시도하는 도전일 수도 있고, 기존에 EV3가 잘 나가는데 EV4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언가 달라질 게 있을까? 그냥 세단 형태로만 내놓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라인업을 보면 뭐 EV2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EV3, EV4, EV5, EV6, 그 다음에 EV9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하나 타보면 그 라인업마다 지금 타겟으로 하는 주 고객들이 달라요. EV4도 처음에는 그냥 EV3에서 세단 형태로만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내 2열의 공간은 EV3보다 EV4가 훨씬 더 낫고요. 주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세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탄한 주행감은 오히려 EV3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요거 충전할 때부터 항상 이야기했지만, 요거 커버 덜렁덜렁 해가지고 막 움직이면 되게 없어 보이고 차에 막 손상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고급스럽게 커버도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동은 아니에요. 차값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바라본 EV4는 어떤가요? 물론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 담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이나 영상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EV4를 처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봤을 때는 이 비율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보던 세단의 느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전기차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첫 세단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533km 주행 가능하다는, 기아차 중에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EV9보다, EV6보다, EV3보다도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길어요. 요거는 EV3랑 같은 배터리, 같은 용량의 배터리인 81.3kWh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얘가 533 주행 가능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공기저항 계수 CD가 0.23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거 EV3는 0.27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금액적인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 가격 구성으로 EV3 조금 비싼 가격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일단 넘었고, 실내 구성과 실내 공간 자체도 넓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차, 디자인도 일반적인 전기차와 다른 개성이 높은, 개성이 강한 차를 원하는 분들, 주행거리도 당연히 길어야겠지. 물론 충전 속도가 제가 알기로 400V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 시간은 저희가 이제 시승차 나오면 추후에 이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외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이면 나름 괜찮지 않나
나는 이 가격에 경쟁할 차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약간 걱정은 가격이 싸게 나온다면 EV3를 팀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긴 하네요. 추후에 시승 행사를 하게 되면 EV4의 주행 느낌은 어떤지 이것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혹은 여러분들이 시승했을 때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봐주세요 라는 포인트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확인하고 다 시승했을 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